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1961년 신축년에 태어나신 소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이 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2026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오년, 대체 어떤 해인가요? 먼저 2026년 병오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병오년이라는 건요, 위와 아래, 하늘과 땅에 불의 기운이 가득 찬 해를 뜻합니다. 하늘에는 병화라고 하는 대낮의 태양처럼 환하고 강렬한 불이 떠 있고요. 땅에는 오화라고 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르는 해, 그게 바로 2026년 병오년입니다. 불이 많으면 덥고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라는 게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멈춰 있던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잠들어 있던 운을 깨우고 막혀 있던 흐름을 뚫어주는 거죠. 그리고 1961년생 신축생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쇠와 흙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온 분들이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남 눈치 보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2026년의 강렬한 불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금이나 보석이 뜨거운 불을 만나서 반짝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이 한순간에 활짝 열리는 해가 되는 겁니다. 재물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온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 재물운 이야기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돈 흐름은 어떠셨습니까? 크게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 있으셨죠? 마치 호수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잔잔하긴 한데 흐르지는 않는 그런 느낌. 돈이 확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줄지도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요,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물길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물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래전 인연에서의 도움,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게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꿈의 재발견, 젊은 시절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접어뒀던 일이 있으실 겁니다. 2026년에는 그게 다시 떠오르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과거에 베푼 것의 돌아옴, 예전에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 있으시죠? 돈을 빌려주셨거나 도움을 주셨거나 조언을 해주셨거나 그때는 아무 대가 없이 하신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돌고 돌아서 2026년에 여러분께 다시 돌아옵니다. 막혔던 재산 문제의 해결, 상속 문제, 부동산 문제, 보험금 문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면
2026년에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26년의 재물운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운이 절대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람한테 따라붙는 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작게라도 뭐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지인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있으면 문화센터라도 한번 등록해보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보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치 작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을 때 물결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병원연의 불기운이 그 작은 움직임을 크게, 아주 크게 불려줍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좋은 운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역에 기차가 왔는데 타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요. 지출 관리, 들어온 운을 지키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구멍도 함께 커질 수 있는 해예요. 이게 병운년의 특징입니다. 기운이 세고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지출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시하려고 쓰는 돈, 내가 이만큼 여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쓰는 돈, 필요 없는데 비싼 걸 사거나 자랑하려고 크게 쓰는 돈 말입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무리한 부탁, 잠깐만 빌려달라,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 특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쓰는 돈, 기분이 좋아서 또는 기분이 안 좋아서 충동적으로 지르는 소비, 백화점 가서 갑자기 큰돈 쓰신다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이것저것 사버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잘 모르는 투자, 누가 좋다고 귀띔해줬다고 또는 TV에서 봤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한다며 큰돈 넣는 것, 요즘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6년의 지출 관리는요, 그냥 가계부 쓰고 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진 운을 스스로 지키는 방패예요. 신축생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원래 신중하고 꼼꼼하시잖아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따져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 성격이 올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귀인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인운입니다. 귀인이라는 건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6년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만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자녀 세대쯤 되는 나이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보다 한참 아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전에는 관심 없던 분야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IT 분야일 수도 있고 디자인 쪽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업종에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돈을 빌려준다거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내가 생각을 너무 좁게 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편견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2026년 여러분 운세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건강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병오년은 불의 해이기 때문에 기운이 뜨겁고 활발한 해입니다. 그래서 몸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심장, 혈압, 혈관 개통, 이쪽을 평소보다 신경 더 쓰셔야 합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거르지 마시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 있으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 가보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이 예전보다 마음이 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쉽게 올라오고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감이 더 좋아지는 시기예요.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정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누우세요.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하루에 2030분만 천천히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좋고 공원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조절을 해보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숨만 천천히 쉬는 거예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취미, 생활 하나 만드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악기 배우기, 등산, 좋아하시는 거 하나 정해서 꾸준히 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풍수 행운, 전략, 집안 환경부터 바꿔보세요. 자, 이제 실전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풍수 행운 전략입니다. 2026년의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순환, 멈춰있던 걸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막혀있던 걸 뚫어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오래된 물건 정리하세요. 안 쓰는 물건들, 쌓아만 두고 계신 것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고 계속 모아두면 기운이 막힙니다. 쓰지 않는 공간을 비워보세요. 창고나 베란다, 구석진 곳에 짐 쌓아두지 마세요. 그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두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동쪽이나 남동쪽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집의 동쪽, 남동쪽 방향이 2026년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쪽을 환하게 하시고 정리정돈 잘해두세요. 녹색 식물을 들여놓으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녹색 식물이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색깔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올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색깔은 베이지, 아이보리, 올리브, 샌드 컬러, 이런 편안하고 안정적인 흑빛 계열입니다. 옷을 사신다거나 집안 소품을 사실 때 이런 색깔로 골라보세요. 이 색들이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행운의 보호색이 됩니다. 월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월 초반기, 연초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방향을 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세요. 4월 6월 상반기, 본격적으로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회가 보이면 놓치지 마세요. 귀인도 이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7월 9월 중반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재물운도 이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건강 관리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10월 12월 하반기,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욕심내지 마시고 올해 얻은 것들을 잘 다지는 시기로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1961년생 신축생 여러분, 2026년 병원년은요, 여러분의 인생 제도약 무대입니다. 재물운이 열리고 귀인이 다가오며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오랫동안 답답했던 일들이 풀리는 한 해. 올해 여러분은 움직여야 빛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작게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나간 2년, 지나간 후에 이제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병운년의 불기운이 여러분을 크게 밀어줍니다. 한 걸음만 떼면 나머지는 우주가 도와줍니다. 신축생의 성실함과 진중함은 2026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묵묵함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두 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한 해는 반드시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